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마인TV에 또 새로운 손님을 모시고 탈북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떤 채널에서도 뵙지 못해서 사실 처음 우리 대표님을 봤을 때 탈북민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탈북민이랍니다. 우리 대표님, 그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그 소개 좀 간단히 하고 어디서 살던 누구 이렇게 소개하면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7년도에 탈북을 했고 함흥에서 왔고 이제 제 이름은 이은택이라고 합니다. 그럼 함흥하면 그 자랑할 수 있는 게 뭐 함흥 냉면이 그렇게 유명하다라는데 정말 그렇게 유명합니까? 함흥 냉면은 함흥 사람들에게는 유명하지 않는데 한국에 오니까 더 유명한 것 같아요. 예, 한국에서 아마 먼저 온 탈북자들이나 실향민들이 북쪽에 있는 그런 그 토종 음식들을 가지고 이렇게 생계를 만들어내면서 아마 유명한 그런 냉면이 됐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국에도 유명한 냉면이 많더라고요. 네, 한국에서 이렇게 냉면이 유명하니까 냉면집에 한 그릇이 2만 원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냉면을 북한보다 훨씬 더 잘 또 많이 유명하게 먹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대표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좀 궁금한데 대표님 그러면 한국에 오실 때 몇 살이셨습니까? 저 31살 때 왔는가요? 31살, 2살 때. 예. 굉장히 젊을 때 오셨네요. 네. 그럼 북한에서 이미 결혼하고 오신 거죠? 아니 그냥 왔습니다. 아, 청각 때. 네. 아니, 그냥 왔다는 게 아니라 청각으로 왔냐라는 거 제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북한에서는 결혼식 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아, 그러면 대표님 그 친해 다녔던 여자들은 있었죠. 30살 넘었는데 그 친했던 여자들이 없었다라면 또 거짓말이니까. 네, 뭐 그거 정도. 아, 제가 지금 그런 사생활을 털려고 하는 건 아니고 북한에서 남사가 또 그것도 30대 초반이 한국까지 오기까지 무슨 사연이 있어서 탈북의 동기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본인이 탈북해서 한국까지 오려고 처음에 출발할 때 그 어떤 마음의 어떤 동기라든가 왜 올 수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저는 이제 탈북을 하려고 오지 않았고 저는 중국에 친척을 만나러 왔어요. 중국에 친척이셨습니까? 아니 원래는 중국에 없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부모님들이 제주도 분들이거든요, 두 분 다. 제주도가 고향이신가요? 예.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이제 60년도에 일본에 갔다가 아빠도 공부하러 갔고 엄마는 일본에 이제 부모님들이랑 같이 이제 정착을 한 케이스고 아버지는 공부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60년대에 그 조청년에 그 북한이 좋다라고 하는 선동이 엄청났던가 봐요. 거기서 아버지가 이제 25살 때니까 뭐 철이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야 우리 한번 북에 가보자. 그래서 아빠랑 같이 제주도에서 왔던 그 형들이 야 너도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일본하고 한국처럼 생각을 했던 거죠. 갔다가 아니면 밀양이라도 해야 되겠다. 한번 가보자. 이래서 이제 단순하게 간단해요. 그래서 궁금하고 궁금증이 폭발을 해서 북한이라는 땅으로 갔는 거예요. 25살에 일본에서 공부했으면 그때 시절에는 정말 학벌도 좋고 똑똑해서 거기서 했을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학벌도 저는 사실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제 공부하겠다라고 하면 일본에 가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일제시대 때도 그랬다고. 아니 60년도니까 뭐 일제시대는 아니고 60년도. 그때는 한국과 일본의 외교관계는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고 일본에서 한국에 오는 게 이제 불가능했을 때예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가는 분들이 이제 밀선을 타고 갔죠.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45년 이전에 일본에 가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한국을 경험해 보신 분이 일본에 밀선을 타고 갔다가 갔죠. 그때 많이 갔어요. 제주도 분들이 많이 갔고 다양한 이유로 많이 갔고 이제 저희 아버지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러 갔다가 결국은 이제 한국으로 올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와 일본의 그 외교 관계가 수립이 안 돼 있었으니까 그럴 때에 북한이 그 틈새 시장을 노렸는 거예요. 북한으로 오라. 우린데로 오면 이제 집도 무료, 공부도 무료. 우리가 북에서 태어나서 들었던 딱 그대로죠. 장군님 품에서 이제 집도 무료, 공부도 무료.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항해 가서 짐을 지고 학비를 벌었던 그 젊은이들은 학비가 무료라는 데 굉장히 궁금증이 이제 폭발을 했고 경험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단순하게 체험을 해보자라고 갔던 게 이제 북한이었죠. 영영 발목을 잡는 북한이었다. 그래서 탈북은 아마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한테 중국에서 편지가 왔어요. 2005년도에. 우리 아버지 막내 누나가 제주도로 시집온 중국 여자가 있었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편지 보낼 수 없으니까 그 여자를 통해서 중국에 있는 그 여자의 엄마가 우리 친척인 것처럼 해가지고 북한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편지에는 중국에 있는 친척이다 이렇게 왔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오면 네가 이제 친척들을 만나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북에서 태어나서 혈육도 없이 살았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엄마, 네. 형제가 없으니까 혈육이라는 것에 엄청난 그 반가움이고 끌림이 있죠. 거기다가 더 까놓고 말씀을 드리면 그 친척들이 북한보다 잘 사는 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북한보다 못 사는 나라가 세상에 없겠지만 네. 북한보다 못 사는 나라라고 했다면 목숨 걸고 갔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해봐요. 가면 뭔가가 반갑게 혈육도 만나지만 뭔가가 얻어오지도 그럼 뭔가 좀 기대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아마 이런 게 섞여서 아마 제가 가기는 갔을 거예요. 근데 제일 컸던 거는 엄마 아빠가 이제 죽어서도 가고 싶다 했던 고향으로 가지는 못하지만 아버지도 돌아갔고 한 상태에서 우리 후손들이 아버지 형제를 우리라도 만나서 그 혈육의 정을 나눈다라는 게 제일 컸고 그래서 중국으로 갔죠. 아, 그러면 대표님 여기서 앞으로 좀 와서 혹시 아버님이 일본에서 오실 때 25살에 북한으로 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때 대표님에게 내가 일본에서 살 때는 이랬는데 정말 북한에 오니까 눈앞이 캄캄했다라고 하거나 일본과 비교했을 때 속생각을 혹시 자녀인 대표님에게는 잠깐이라도 해주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런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잡혀갔어요. 아, 맞다. 많이 잡혀가고 이제 그 일본을 그리워했던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이면 이제 없어졌고 말할 수가 없었죠. 그 땅이.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했죠. 우리 아버지 대신에 아버지는 철저하게 안 말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아버지가 이제 일본에서 오실 때 이제 사진첩을 가지고 왔어요. 네. 사진첩 자체가 엄청나게 멋있는 사진첩이고 그 안에는 사진들을 보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야 이런 천국도 있어 할 정도의 사진들이었어요. 그 어린 시절에 봤던 기억의 일본의 그 사진은 어떤 게 좀 첫째로 놀랐습니까? 사진이라고 하는 그 인화지의 재질. 그때 당시에 북한에는 사진기도 별로 없었지만 사진을 찍으면 막 꽉 같은 종이에 흑백이 막 또 있었죠. 뿌옇뿌옇한 이런 그 선명하지도 않는 사진들이 나왔고요. 어느 정도 지나면 그 사진이 막 퇴색이 돼가지고 금방 이 사진이 막 알아보기 어렵게 막 그려지죠. 됐었고 그런 사진이 가끔 있을 때 일반인은 사진도 못 찍을 때였어요. 북한은. 네. 근데 사진 인화지부터 이제 반질반질하고 막 이렇게 찢어도 지지 않는 그런 사진 인화지에 사진들이 이제 일반인이 공원에서 사슴도 안고 사슴도 같이 이렇게 공원에서 같이 다니는 사진들. 일반인이 자기네 동료들 같이 맥주도 마시는 사진인데 그거는 우리로서는 맥주 뭐 이 상상도 못할 네. 그런 삶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네가 이제 제사를 지내는 제사상 사진이 또 있는데 그 제사상은 우리가 보지도 못한 음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지도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제사상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제사상이었죠. 뭐 북한처럼 뭐 찹쌀떡 무슨 뭘 이런 제사상이 아니고 네. 과일도 그렇고 북한에서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차려진 제사상이고 그들이 입은 옷만 봐도 뭐 그 상황이 이해가 돼요. 아버지가 입었던 옷들, 아버지 친구들이 입었던 옷들, 그 아버지 조카들, 그들이 입었던 옷들, 그러니까 우리 고모의 자식들, 그들이 입었던 옷들을 보면 내 옷을 보게 되잖아요. 북한에서 내 옷과 사진첩에 있는 그 어린아이가 입었던 옷들,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옷들이었으니까 이거 뭐 한마디로 뭐 어떻다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아버지는 일체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가끔 가다가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았죠. 아, 이거 북한 왜 여기를 와서 너네를 낳았을까? 너네를 안 낳았으면 차라리 너네가 이렇게 고생하지도 않을 텐데 이런 얘기를 엄마는 했어요. 아버지는 안 했어요. 그 일본에서 오신 분이 정말 여운에 남는데 자기는 이미 거기서 햄버거를 먹었답니다. 맥도날드가 들어와서. 근데 나오니까 우산도 없고 집신씨는 북한 사람들이 보는데 정말 이게 꼬무신도 있었고 그때 고다리신 같은 거 그 청진항에서 딱 맛은 세상에. 나는데 너무 기겁해가지고 돌아갈 수가 없었다고. 어떻게 하겠냐고. 그때 자기가 그 배에서 엄청난 후회를 했다 하더라고요. 후회해도 돌아갈 수가 없는 없는 길이니까.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세상을 보신 분들이 북한에서 일평생을 사시려니까 속이 뒤집어지죠.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는 모르고 태어났으니까 그냥 순응하고 복종하며 살았는데 그런 마음 아프고 스트레스 때문에 또 일찍 세상을 돌아가시. 죽지 못해 산 거죠, 그분들은. 그럼요. 그런 이유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중국에 처음에 그렇게 돼서 나올 때 한 번 중국에 왔다가 그 길로 바로 탈고 가신 거예요? 네, 중국에 왔는데 중국에 있는 그 애들이 나를 이제 고모하고 만나기도 안 해주고 시간이 지나서 나는 한 달 정도만 있다가 갈락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뭐 가라는 얘기도 안 해주고 뭐 온다는 사람도 없고 나는 그냥 갇혀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중국에 있다는 친척은 중국에 없고 제주도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고모가. 그래서 이제 뭐 한국에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만날 수는 없고 그래서 나는 이제는
전화라도 들었으니까 고모하고 전화라도 들었으니까 간다. 어디를 가신다고? 다시 북한으로 간다. 헐. 예, 그랬죠. 근데 고모는 이제 가면 안 된다고. 우리 아버지가 그 3대 외독자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후손이 하나 와야 된다, 고향으로. 네. 나는 갈 수가 없다. 북한에 엄마도 있고 형제들도 네. 있는데. 아니 무슨 생뚱같이 뭐 한 달만 좀 있다가 가려고 이제 해고 왔는데 갑자기 이제 북한에 가지 않고 한국으로 오라는 거는 이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럼요. 그리고 내가 한국에 갔을 때 우리 형제들 남아있는 엄마나 형제들이 북한에서 알게 되면 우리는 알잖아요. 네. 한국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북한에 있는 형제들이 어떤 그 인간 이하의 그런 삶에 또 처하게 될까를 너무 아니까 뭔 소리 하냐 나는 다시 가야 된다. 뭐 그때는 뭐 조국을 배반할 수 없다. 뭐 그런 아주 투철한 뻘갱이의 정신, 네. 공산주의자들의 정신. 그려집니다. 예, 난 가, 뭔 소리 해. 뭐 그래 됐죠. 근데 어떻게 지조를 바꾸고 한국에 올 생각을 했습니까? 혹시 뭐 북한 갔다가 어머니 모시고 오신 거예요? 아니요. 어머니는 제가 탈북을 한 후에 이제 모셔왔는데 지조를 바꾸게 된 동기는 저희가 탈북했다라는 거를 이제 함경북도 보위부에서 알게 됐어요. 혼자 나오셨는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희를 탈북시킨 애들이 다시 북한으로 넘어갔다, 브로커들이요. 그 무산으로 왔는데 걔네가 넘어갔다가 잡혔어요. 아이고. 잡혀서 취조를 하니까 함흥 사람을 자기가 왜 넘어갔어 했더니 얘들은 함흥 사람을 넘겨줬다. 네. 화령에 있는 누구한테 넘겼다. 이게 나온 거죠. 그래서 걔네가 이제 우리를 잡겠다고 이제 화령 변방대로 넘어왔어요. 네. 북한의 보위부에서. 우리를 데리고 있던 애들이 이제 무산 쪽에서 무역을 하던 애들이어서 네. 무산 그 보위부 애들이랑 다 잘 아는 사이들이에요. 근데 무산군 보위부에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야, 함흥이야. 너네 그 함흥 애들 데리고 있다는데 걔네 보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얘가 전화를 들으면서 날 보고 쉬쉬 하고 이제 지돈 동지 하면서 이제 걔네요. 우리 받기는 받았는데요. 하룻밤 자고 나는데 도망쳤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거짓말 친다는 거 알잖아요. 북한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막 둘이 전화를 해. 그러니까 나는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할 거 아니냐고요. 이게 뭐지? 그 다음에 이제 그때에 북한에서 지방선거를 했어요. 한국말로 하면 지방선거. 네. 그 대의원 뭐 이거 뽑는 선거를 했는데 그 선거에 내가 참여를 못하게 됐어요. 네.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지만 북한 근데 사람 기준에서는 중요하죠. 그럼요. 북한에서는 선거를 참여하지 않으면 정치범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국가에 반항하는 거고 김정일에게 반항하는 거고 넘어가도 잡혀서 죽을 판이고 그런 찰나에 이제 보위부에서 우리를 따겠다고 하고 잡아가겠다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는 내가 몰래 다시 갈락했는 게 갈 수가 없는 상황. 네. 그냥 갈 수 없는 게 아니고 가면 잡혀서 죽지 않으면 뭐 감옥에 가고 그 북한 감옥이라는 게 어떤지 우리는 너무 잘 아니까 북한 감옥에 갈 것 같으면 목숨을 거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차라리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면 부모님 고향에 간다. 이렇게 해서 다시 오게 됐는 거예요. 그러면 뭐 대표님. 지조 따위는 없고. 지조 따위는 없고. 이 북한에서 이제 순진한 우리들 어찌 보면 자기가 태어난 땅을 버리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들이. 그러면 대표님이 그때 넘어왔던 시기는 2004년 정도 되나요? 아니요. 저는 2006년 말에 무산에 와가지고 네. 한두 달 있다가 2007년도 2월 달에 강을 넘었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몇 달 객게 있다가 바로 이제 탈북을 한 거예요. 2007년도 정도에. 탈북을 해서 국정원, 하나원 걸쳐서 이제 그러다 보면 거의 1년이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뭐 2008년 2월 달에 나왔죠. 그러면 중국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소식을 함흥에 있을 때는 들어보신 못 적 들었어요. 있으세요? 못 들었어요. 함흥은 솔직히 뭐 국경하고 한참 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또 국경 쪽으로 뭐 장사로 다니지도 않고 함흥 내 안에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뭐 국경에서 뭐 하러 온 사람들이 있으면 함흥에서 받아서 했지 우리가 국경 나가지를 않다 보니까 함흥이나 뭐 평양 쪽이나 이제 개성 쪽이나 들락날락해도 무산이나 이제 이쪽으로는 못 가봤어요. 제일 많이 가면 청진까지 가보고 그 뒤로는 우리가 갈 일이 없었어요. 다른 애들이 물건 가지고 다 들어가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강 하나 넘어가면 중국이고 뭐 바지 하나 이렇게 걷어 올려가지고 훌 넘어갔다가 넘어오는 줄 몰랐죠 우리는. 내륙 쪽에 있으면 뭐 탈북을 한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럼 그 32살에 브로커의 손에 이끌려서 친척을 만나러 중국으로 왔는데 그때 그 어떤 환상이라던가 야 이게 잘 사는 나라구나 이걸 그때 처음 새로운 모습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어떤 모습이 좀 놀라웠습니까? 허술한 그 농촌 마을의 집에서 밥솥을 열면 흰쌀밥이 늘 차 있었고 그 허술한 농촌집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동네에 뭐 어떤 차가 와요. 빵을 사라 꽈배기랑 이렇게 파는 차. 그러면 그 허술한 그 집주인 아저씨가 나가가지고 그 뭐 개털도 없어 보이는 아저씨가 나가서 빵도 한 쿠레미씩 사오고 이만큼씩 사오는 거예요? 예, 막 일주일씩 사오거든. 빵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니까 꽈배기도 막 이따만한 거 막 네. 정말 그 냄새만 맡아도 막 군침이 꼴깍꼴깍 돌고 네. 뭐 기름이 다 빠졌으니까 우리는
뭐 어떤 중국의 뻑뻑뻑한 모습은 보지를 못했어요. 하룡의 촌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와 이게 무슨 현상이지라는 거는 전기가 24시간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돗물이 그냥 아무 때나 틀어도 콸콸콸 쏟아진다는 거고요. 중국 시골도. 그럼요. 그리고 이제 밥솥에 밥이 항상 하얀 쌀밥이 있다라는 거. 이 초라한 집에 이따만한 광주리에 꽈배기, 이따만한 빵, 뭐 이런 게 이 초라한 집에 항상 방구석에 있다라는 거고. TV에서 채널을 돌리면 남조선 채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세상이냐고 이게.